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일본이 5년 안에 방위비 지출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으로 급부상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를 위해 GDP의 1% 이내로 국방 예산을 유지해온 정책 기조도 완전히 탈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목표가 실현되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군비 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서게 되지만, 그런데 지출만 늘어날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방산이 잘 나가는 게 배 아픈 일본에서는 유력 언론사들이 한국 방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일본과 비교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한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하려는 것을 보고 일본은 다시 한번 악몽을 떠올리게 되면서 좌절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의 상황과 일본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본계약을 진행하고 한국산 무기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마쳤다는 소식은 한국은 물론 세계 유력 언론들에게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방산 수출 세계 5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호평 일색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며 한국 방산이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CNN은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강력하며 유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이 이번엔 폴란드에 수출한 실적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방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집중 조명했는데요. 특히나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경제 주간지인 다이아몬드는 제조 강국이자 방산 후발주자라는 공통점을 갖는 한일 양국이 맞은 대조적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한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K9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에 못지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내세워 국가 전략으로 방위산업을 키워왔다며 탱크 K2와 전투기 FE-50, 호위함 등의 수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UAE에서 요격미사일 천공2를 수주한 것도 사례로 들기도 했는데요. 요미우리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2017년에서 2021년 기준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기록해 세계 8위 수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2012년에서 2016년과 비교해 무려 177%나 급성장했으며 증감률에선 한국이 1위로 한국을 따라올 만한 곳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2년의 방산 수출 성장세라면 이제 탑5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신문은 한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방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주력하고 있다며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에게 세일즈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범국이기에 총리가 직접 나서 세일즈를 할 수 없으니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상반되는 지지부진한 자국의 방위산업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 수출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 지난 8년간 실적은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실패를 거듭해왔는데요. 호주와는 소류급 잠수함, 영국과는 P1 초계기 수출 계약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와는 군함 비행정 US2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방위산업은 최근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매체 다이아몬드는 일본 방산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오랫동안 방위선과 자위대만으로 특정되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고객이 자위대에 한정됐기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지 기술력이 없어서 수출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이아몬드는 관미일체의 협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가격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의 협상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가 총대를 메고 지원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한국 방산 수출 성공 스토리에 대표격으로 최근 폴란드, 이집트의 판매가 결정된 K9 자주포를 꼽으며 한화의 마케팅 전략이 빛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K9 자주포 판매 전략은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전략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과 상용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수산업 발전은 솔직히 인정한다. 일본도 군수산업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매력적인 나라가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한국을 신뢰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능력이 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선 훨씬 앞서가는 아시아 선진국이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나라가 됐다. 아시아 최대의 방위산업 수출 대국으로 적합한 느낌이 든다. 한국은 일본이 손을 대지 않는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 일본은 내부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다 등 한국의 방위산업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화자찬이다. 막상 전쟁이 나면 스스로 불탈 것 같다. 죽음의 상인이다.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등 시기, 질투 어린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치고 나가자 열폭하는 분위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방산 망해라가 일본의 인기 칼럼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일본 정치평론가 와타세 유유야가 쓴 칼럼은 인터넷에 게시된 지 약 3일 만에 25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야후뉴스의 인기 콘텐츠로 등극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그런 칼럼의 내용은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방위산업을 망하게 하면 한국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국방력이 약하니 일본을 실제적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방위산업은 날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은 쇠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방위산업에서 한국을 향해 견제 수위를 높인 건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 실패 이력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6년 일본은 44조 원 규모의 호주 잠수함 건조 사업에 사활을 걸었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하다며 소리형 잠수함 기술 제공까지 제안하면서 수주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호주는 일본에게 잠수함 공동국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통보하면서 뼈아픈 상처를 줬는데요. 수주에 성공했다면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이후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공동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었기에 일본의 좌절은 남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한국의 호주 잠수함 수출 추진 소식에 더 열받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과 호주는 더욱더 긴밀히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특히 이번에도 잠수함 때문에 일본이 분노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호주 상공에서 실시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호주 공군의 F-35A가 참가한 우정비행 및 연합공중급유 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은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이 3,000톤급 이상의 중형 국산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이 피눈물을 쏟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2026년 퇴역 예정인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할 계획으로 오커스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기 전에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호주를 방문한 우리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호주의 방산 관계자들과 만나 장보고 3급 잠수함 모델 2종을 호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도산 안창호함으로 취역한 3,000톤급의 중형 국산 잠수함과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는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잠수함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측에서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주 해군은 이번에 6조 원을 들여 차세대 방공 구축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호주 해군이 추진한 9척의 헌터급 프리기함이 설계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기존 프리기함이 노후화되면서 함대 전력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 한국의 정조대항함 진수로 호주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호주는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대공전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차세대 방공 구축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국을 택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가격과 함께 기술 경쟁력까지 갖춘 명실상부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이 배아파에도 직면한 현실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